안녕하세요. 지필 발렌타인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드디어 준 최적화가 네이버 블로그판에서 살아남는 기술다운 기술, 꼼수라면 꼼수, 저라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기 위해 했는지 그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속 주제 키워드는 총 3개인데요. 1번 블로그 지수의 종류, 2번 블로그 지수의 상관관계, 진실, 분석기, 3번은 준철과가 성유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 세 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또 네이버 로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부딪혀보고 또 깨달은 생존형 지식들, 실전 스킬들이며 어디서 쉽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잘 배워가셨으면 합니다. 뻔한 리브라, 다이아플러스, C랭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할 때 되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내용이에요. 블로그 지수의 종류를 먼저 알아볼게요. 블로그 지수를 판별해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건 공식적으로 네이버가 인정하진 않았지만 API를 따와서 수치화시켜 놓은 것, 일명 줄 세우기를 한 것입니다. 즉 네이버에서 인정하지 않은 공식 데이터이지만 우리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이미 자리 잡힌 지수 개념이죠. 이건 저의 기준이니까 들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지수는 적품, 일반, 준1, 준2, 또 준3부터 준6, 준7 있는 거 알아요? 또 최2, 최3, 최1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받을 질문, 준1도 있고 준7도 있는데 왜 안 적었냐?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제 프로그램 개발자마다 다르게 수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그램은 준6이 준7인 경우도 있고 또 준6, 준7을 또 나누는 경우도 있고 최1이 준7인 경우도 있고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정형화된 공식적인 자료나 데이터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발자의 그 주관과 또는 수치를 세분화시켜놓은 그 작업으로 나눠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숫자 놀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는 적품 일반, 준1, 준2, 또 준3부터 준6, 또 최2, 최3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머리가 너무 아프셨죠? 지금까지 지수 관련 내용 들으면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또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설명해주는 사람이 검증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심플하게 준2 이하만 들지 말자. 최소 준4, 준6만 만들자. 준7이랑 준6은 같게 보자. 스크랩 댓글 작업하면 뻥튀기 돼서 올라간다. 최1은 짭치이면서 MB블이다. 이걸 구분하려면 실제 테스팅, 수치화를 봐야 된다. MB 블로그란 최저가 이보단 낮지만 준6보다 높은 지수의 블로그입니다. 어쩌다 생기는 도련변이 블로그 중에 하나인데 이 블로그는 마케팅 대행사나 실행사에서 따로 구매하는 계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2, 최3은 우리가 아는 최적화죠. 최적들이다. 댓글 작업, 스크랩으로 뻥튀기를 해서 준 최7과 짭최1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수를 뻥튀기 하는 이유는 광고 대행사들에게 픽을 받기 위함인데 당장 눈속임이 가능하지만 또 멀리 보면 내 실력을 키워서 나의 가치를 드높여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이 블로그 판에서 살아남는 전공법이죠. 프로그램마다 지수를 선별해놓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준최면 준최 5, 6까지 만들어 놓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제 지수 얘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업데이트는 네이버 마음대로이며 옛날에 제가 한창 개발자 모드로 분석을 하고 또 그렇게 살 때 일주일 단위에 수요일, 목요일 이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올라갈 때는 소수점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시간이 거의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엔 네이버 마음이고 신생 블로그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들고 나서 2, 3주 동안 잘 운영을 하면 바로 준4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기본 베이스니까 너무 지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즉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수치는 어떤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닌 API를 호출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산출돼서 도출되는 결과값이 어떤 점수인지 모르고 그냥 그 하나의 결과값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 지수를 분석을 하고 결과를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만 될 뿐이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제가 다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1년 넘게 프로그램 비용을 몇백만 원 쓰면서 분석을 하고 스스로 테스팅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결과를 낸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즉 준체분들은 준최5나 준6이면 어느 정도 원고를 컨택도 받는 조건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팅 질과 실력, 사진,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요소에 더 신경 쓰면 좋겠죠. 지수 관리는 내가 위험한 키워드나 광고성 짙은 키워드를 안 쓰는 전제하에
큰 문제는 특별히 안 생깁니다. 여기까지 블로그 지수의 종류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블로그 지수의 상관관계 진실 기준 찾기입니다. 적분부터 준1, 준6, 최1, 최3 지수가 높으면 장땡일까요? 지수가 높으면 장땡인 거는 MB블, 최2, 최3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치한테는 그런 지수가 높으면 좋다, 실질적인 비율이나 혜택이 크게 없다는 거죠. 상위 노출에 있어서요. 어차피 블로그 상위 노출은 지수의 영향도 있지만 준체끼리 상위 노출에 부여되는 순위는 가장 중요한 건 제목, 글, 원고, 사진, LCT, 행동유도, 체류, 댓글 반응 이런 것들이 더 큰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내가 준 6이라고 준이 무조건 쉽게 잡겠지?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나의 원고 실력과 또 키워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준체 기준으로 지수가 높아서 좋은 건 원고를 받을 때 딜하기 좋은 점, 또 경쟁자보다 간택받기 좋다는 점, 저는 이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실질적인 나의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진짜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 2, 최적 3끼리 붙어도 원고 싸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쓰는지 따라 그 순위가 부여되기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저품질, 준1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쓰면 노출이 안 되죠. 그 이유는 페널티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고의 질이 좋아도 밀릴 확률이 있으니 안 좋게 관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보통은 대부분 블로거들이 준4, 준6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면 지수가 올라간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증명된 게 없으니까 믿지 마시고, 또 저의 얘기도 증명된 건 없습니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영상에서 저의 비밀을 풀고 저를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런 지식의 바탕과 수많은 시도, 연구, 분석, 수천 개의 글을 써왔고 또 준체적으로 인플 1위와 현재 인플 7위로 달성하며 실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경험의 베이스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저의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겐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주고 지금도 이런 베이스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내용 끝났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용이죠. 실질적인 내용. 마지막으로 준체적화가 상위 노출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 자, 제가 5년 동안 5년 넘게 블로그를 하면서 저의 비밀과 노하우를 푼 사람은 10명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 중 몇몇 분들에게 제가 글 쓰기 전에 뭘 하는지 여쭤봤더니 비인플 기준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스마트 블로그 선택, 또 키워드 마스터, 또 유관 단어 검색, 또 발행 빈도수 낮은 키워드 공략. 이 내용의 비중이 높았어요. 아주 좋은 전략이죠. 이 전략을 짜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저 두 개 안에서도 다양한 스킬들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준체적화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과 잘못된 상위 노출의 절차와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기술 아닌 꼼수를 꼭 먼저 사용하시고 앞으로 블로그 생활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위에서 제가 지수의 종류와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준체의 키워드 찾으면 됩니다. 최적화를 피하면 되죠. 아주 심플하죠. 너무 쉬운데 이걸 해결하려면 돈이 됩니다. 돈. 그것도 신경 쓰이는 돈.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사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비용을 1년에 몇백 썼다 했잖아요. 그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낮은 비용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내가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또 유혹이 생겨요. 그걸 쓰다 보면 내가 좀 특별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블로그를 키우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돈을 직접 쏟아붓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결국 고정 비용이 생겨요. 우리가 블로그를 돈을 벌려고 내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 고정 비용이 생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리고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이나 또 강의, 어떤 유튜브 정보 이런 거를 들으려고 하죠. 신뢰도 안 되고 그분들이 검증되신 분들도 아니니까. 초보 블로거들, 이제 좀 키워드 감각 잡아가는 블로거들, 애드포스트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만원 가까이 되는 고정 비용 감당 가능하세요? 말이 안 되죠. 저거 쓴다고 10만원 넘게 번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쓸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피해야 될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인플 키를 피하자, 조회수 높은 키워드 피하자, 최적화만 가능하죠. 스블 키를 피하자, 모두 다 가능.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상관없이 모두 진입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블로그 탭, 버거 탭이죠. 여기를 공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팁은 4번에 좀 많이 할당이 되고 인플 키워드에도 도움이 돼요. 인플에도 최적화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 비인플 기준이니까 이 4번에 대해 좀 얘기를 할게요. 왜 우리가 뷰탭을 써야 되냐. 우리가 준체가 타인 노출 가능한 영역이 스블 또 블로그 탭밖에 없어요. 스블은 3개밖에 안 뜨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치면 여기 이렇게 3개 뜨죠. 아니 3개 뜨죠. 인플도 3개 뜨고. 근데 맛있는 김치찜 레시피를 쳤어요. 몇 개 나오죠? 5개 나오죠. 즉 2개의 나의 캐파가 또 늘어난다는 거죠. 블로그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 차이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추가로 블로그 과거 뷰탭의 키워드에서는 아주 좋은 후자 키워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스마트 블록이 이런 조회수 높은 또 현재 시의성이 많은 키워드들 위주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블로그 탭 뷰탭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스마트 블록 키워드들이 블로그 탭 뷰탭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기준을 잡았으니까 내가 이걸 잡고 싶어서 찾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해야 될 거는 블덱스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블덱스에서는 지수 검색 가능한 횟수가 있습니다. 즉 무료로 상대 지수 파악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나서 노출된 블로그들을 쭉 볼게요. 여기서 이제 3등을 볼게요. 3등. 근데 이거는 업체긴 한데 일단 볼게요. 한 키워드당 최소 2회 안으로 끊어내세요. 그러면 하루에 못해도 내가 몇 개의 포스팅은 매우 확률 높은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해도 어딘가요? 그쵸? 자, 이분이 지금 준체 1, 2죠?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 3등에서 5등이 다 준체라는 거죠. 1, 2는 몰라요. 굳이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준체일 수도 있고 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 내가 이걸 쓰면 이 3등 안에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 잘 쓰면 3등은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 근데 만약 여기가 준체다? 1, 2등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꿀팁. 자, 글을 써보니까 3등이었어요. 1, 2등의 이 최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적화 계정을 내 메모장에 적어주세요. 다음에 조회할 때 이분들이 보이면 그 위로 다 최적이다. 이런 심플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즉 프로그램 없이 내가 최적화를 피할 수 있게 되죠. 저는 과거 제 분야 최적화를 모두 다 모아서 데이터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키워드를 쓰든 그분들이 보이면 피하거나 다른 키워드를 찾고 또 그 순위를 역산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해서 키워드를 썼죠.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놓으면 어떤 키워드를 쓰든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전혀 없고 저는 이 기술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행, 푸드, 타 분야 최적화까지 모조리 조사해놔서 저희 동료들한테 알려주면서 피하라는 법을 알려줬죠. 즉 내가 최적화만 피하고 내가 쌓을 수 있는 곳에만 쌓으면 타인 노출 확률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건 대박이죠. 내가 최적화만 피하고 쌓을 수 있는 곳에서만 쌓아줘. 그러면 타인 노출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장난컨대 이런 거 알려주는 곳 없이 바로 없이 리브라, 다이아로지, 뭐 글 몇 자 써라, 키워드 몇 번 써라, 사진 몇 장 넣어라 이런 거 알려주는 블로그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이 지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잡고 이 상관관계에 대한 기준을 알고 또 내가 키워드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진입할 근거를 찾는지 또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비용을 쓰지 않고 내가 쌓을 수 있는 위치에서 피해가면서 데이터를 모아가고 이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면 키워드를 쓸 때 글을 쓸 때 시간이 단축되어 가고 내 실력이 늘어난다는 게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손자병법에 이런 말 있죠. 뒤지기 100점 불패.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원고를 잘못 써도 내가 키워드 다루는 게 좀 미숙해도 준체끼리만 싸워도 충분히 그 최신성의 데이터만 밀고 나가서 타인 노출이 가능해요. 앞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업체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확률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바닥에서 내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내가 스스로의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왜 제가 지수 분석하지 말라는지 알겠죠. 정답이 없는 곳에 정답을 찾다가 방향도 틀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노이즈가 끼게 되는 거죠. 내가 글을 잘못 써서 내가 키워드를 몇 번 덜 써서 내가 사진을 어떻게 못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을 내가 적용시켰는데 그 이후에 안 된 거면 내 잘못이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블로그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기준을 잡고 하신다면 앞으로 상위 노출에 관한 큰 걸림돌 지수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원고의 질과 퀄리티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희 밥그릇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최대한 안 알려주는 게 좋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 앞으로 풀 내용들은 더더욱이죠. 그러나 저는 순수하게 100%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위선을 떨거나 포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가치를 올리는 일이라 믿고 한편으로 저한테 도움을 받고 잘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사진 멤버와 또 구독자님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더 많이 풀고 질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게 제가 힘낼 수 있게 저희 채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